선형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기장의 경우에도 이제 있었죠. 폴라라이제이션이 전기의 경우에는 폴라라이제이션이 뭐야? 엘렉트릭 필드가 가해질 때에 얼마나 생성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카이에 비례, 카이 엘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이 유전체가 얼마만큼 이제 그 분극이 잘 되느냐, 뭐 그런 척도예요, 이놈은.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걸렸을 때, I'm sorry. 아침부터 말이 잘못 나오네. 외부의 전기장이 걸렸을 때 얘들이 얼마나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이 잘 되느냐. 그 척도를 이제 이걸 susceptibility, 전기 감수율, 그렇지. 전기 감수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P에 해당하는 P는 뭐였어요? 단위 볼륨당의 어떤 이 P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폴라라이제이션, 스몰 P를 뭐라고 그랬지? 스몰 P. 응? 이런 말. 이게 엘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다이폴 모멘트를 다 더하면, 그러니까 단위 볼륨당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P예요. 폴라라이제이션 벡터. 그 다음에 이거는 비슷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자기 모멘트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그걸 매조하는 게 M입니다. 근데 이제 이 M이 외부에서 그려주는 자기장, 그걸 H라고 그러면 H에 얼마나 비례하느냐. 그러니까 이 비례하는데, 만약에 비례하면 그걸 갖다가 선형매질이라고 그러고, 그때의 비례상수를 자기 감수율 혹은 magnetic susceptibility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감수율.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여기는 P는, E는 뭐냐면 토탈 소스에 대한 리스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전하하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전하들이 만들어내는, 혹은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준 그 전기장이 만들어낸 그 폴라라이제이션이 만들어낸 그 토탈 엘렉트릭 필드, 얘 이제 비례하는, 이걸 갖다가 P와 E 사이의 비례상수인데 비해서 이 카이엠은 뭐냐면, H는 뭡니까? H는 뭐냐면 진짜 프리 커런트예요. 혹은 뭐 실제에 이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그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또 따로 있죠, 그렇죠? 실제로 펀더멘탈한 자기장, 물체에 힘을 미치는 어떤 그 총 자기력을 나타내는 이 자기장은 이 H 더하기 M입니다. 1/μ0. B가 H 더하기 M이에요. 그리고 M은 B와 M과의 비례상수를 카이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H와 M과의 비례상수를 카이엠이라고 그런다. 이게 좀 다르죠, 그렇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그건
뭐 역사적으로 그렇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데 좀 더 이유를 붙인다고 그러면은 이 H는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뭐랄까,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전류를 조정할 수 있고 이 전류를 가지고서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이 마그네틱 필드가 H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아를 돌려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B가 아니고 H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가해준 자기장과 물질 안에서 그 결과로서 생성된 M과의 비례상수를 KM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차이는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H가 그러니까 M이 만약에 KM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1 플러스 KM 곱하기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μ0 곱하기 1 플러스 KM H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엡실론 제로에 1 플러스 카이 E에 2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결국에 묘하잖아요. 자기장의 경우는 토탈이 B입니다. 엘렉트릭 필드의 경우는 토탈이 E예요. D가 아니라. D는 뭡니까? 프리차지가 만들어내는 필드가 D고 그 토탈은 E라고요. 그렇지만 이 데피니션이 다르기 때문에 E와 D 사이에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인버스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E는 이거 분의 D가 되는 거고 B의 경우에는 이거 곱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D가 마치 토탈처럼 보이잖아요. Right?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 코멘트인데 이게 이제 예제를 좀 몇 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6.3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솔리노이드가 있고 전기 감수율이 자기 감수율이 여기에 KM인 그런 물체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감아요? 전선을 감는 거죠. 전선을 감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전자석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단위 길이당 감원 횟수를 n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B는 뭐였어요? B는 아무것도 이게 KM이 0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M도 0인 거죠, 그렇죠? M도 0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는 B는 μ0 ni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르고 단위 길이당 n번 감는 n은 뭐냐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입니다. 이렇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 자성이 있는 물질에다가 이걸 감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합니까? H를 먼저 구하고 H는 옛날에 B를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 H는 μ0를 띈 B입니다. μ0를 뗀 B예요. 그러니까 H는 뭐냐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마그네타이제이션 M을 갖다가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무시하면 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이 프리 커런트에 의해서 커런트 I가 만들어내는 H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옛날에 B를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건 아는 거죠. 여기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이제 밖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고 안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해서 여기는 H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암페르의 법칙이 뭐가 되느냐면 H.dl이 뭐가 되느냐면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토탈. 이 안에 있는 토탈이요. 이 토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단위 길이당 n번이 담겨 있고 여기에 n 곱하기 i를 곱하면 이게 n 토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단위 길이당 n번 감겼으니까 토탈 감긴 횟수는 l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h 곱하기 l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h는 여기는 h, 여기는 제로, 그러니까 h 곱하기 l이 이렇게 되고 h는 뭐냐면은 n 곱하기 i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m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카이 곱하기 카이 m 곱하기 h가 되고 정의에 따라서 카이 m의 정의입니다. 이게. h를 걸면 거기다가 카이 m을 곱하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B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뮤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카이 m 곱하기 h가 된다. h가 얼마지? ni가 된다. 그런 간단한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림이 있는 문제들을 좀 몇 개 풀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강자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구역이라는 자기 구역 혹은 도메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그네틱 도메인이요. 구역이란 말은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못이 있어요. 큰 못을 이렇게 그리죠. 오케이? 못이 있고 이걸 강한 자석을 걸면은 물론 얘는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 700 몇 도 이하에서는 사실은 강자성을 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석이란 이야기인데 보통의 경우에 모든 철이 자석처럼 행동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철 내부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 마그네틱 모멘트들이 나열을 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밑에 있는 방향. 그러니까 어떤 크기의 어떤 그 스핀들이 쭉 정렬은 돼 있는데 분명히 그 방향으로. 근데 그것이 한 방향으로 늘어선 그 방향의 크기가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는 그 크기가 얼마 못 가는 거죠. 물론 원자의 크기에 봐서 이건 뭐 거의 정말 뭐라 그럴까 한 나라만큼이나 크겠지만 전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뭐예요? 그냥 타이니 아주 조그만한 먼지 조각만 한 거라고. 응? 크기가 한 마이크로메타 정도, 몇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국가야. 그러니까 요 작은 국가 내에서는 질서가 한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랜덤해요. 어떤 건 일루, 어떤 건 일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거 서로 다 그냥 캔슬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면 그 거대한 스핀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에브리지 아웃 하면은 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철 쪼가리를 보면은 보통은 토탈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제로예요. 오케이. 토탈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제로입니다. 못은 보통은 자석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을 갖다가 이제 거대한 자기장에다가 집어넣어요. 바깥 자기장을 이제 집어넣으면 뭐 이게 꼭 이렇게 거대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어느 정도만 센 자기장 안에 그려놔도 얘들이 뭐냐면 이 자기 구역을 이렇게 돌려요 스스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모든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엔에 가입을 해서 그냥 서로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같은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응징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질서거든. 그게 이제 바깥 마그네틱 필드에 해당하는 게 뭐 미국의 입김이나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밖에서 비를 걸면은 얘들이 돌아간다고요. 뭐 돌아가가지고 하여튼 이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질서를 이루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못 전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런 마크로스코픽한 스케일의 어떤 자석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떤 히스테리시스라는 게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여기에 H 필드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플로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H를 걸면은 뭐냐면 이것들이 서서히 어떻게 다 한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날아서겠지? 그러면 이제 점점 증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H가 제로에서 쭉 걸리면은 처음에는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마그네테이션이 제로였다가 어떤 데까지 올라갈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얘들이 충분히 외부 자기장이 크면 모든 애들이 다 돌아서면 더 이상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침내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 마그네타이즈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얘가 다 나란하게 되면 아무리 H를 걸어도 더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줄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줄여서 이게 줄이면은 지들이 조금 이제 뭐 원래 있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한번 얘들이 이게 뭐 이렇게 일렬 정도로 늘어서게 되면은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 완전히 랜덤해지지를 않아요. 한 번 자석은 뭐 영원은 아니겠지만 해병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니까 한 번 자석이 되면은 이게 자성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외부 자장이 사라져도. 그러니까 자장을 한번 걸면 얘는 그냥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장을 제로로 줄여도 M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자기장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꾸로 그려줘. 거꾸로 그려주면 이제 이 자기장을
자기장이 반대로 걸리니까 H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H가 마이너스로 되면은 M이 점점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기장 방향이 이쪽을 거꾸로 걸리면은 이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돌아서니까. 그래서 충분히 커지면은 이제 M이 다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M도 이제 여기 있는 스핀들도 다 외부 자기장이 방향이 이쪽으로 걸리면은 이 밑으로 정렬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H가 충분히 네거티브로 걸리면 여기도 이제 드디어 모든 구역들이 다 밑으로 나열을 해서 이쪽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밑으로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자기장을 갖다 이제 H 필드를 다시 바꿔가지고 점점 줄였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위로 올리면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 그래. 자기 이력 곡선. 이걸 히스테리시스라고 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M이 이렇기 때문에 B도 비슷한 성질을 가질 거예요. 현재로서 여기서 영구자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은 완전히 다 정렬을 했다가 H를 이제 서서히 줄여가지고서 없애면은 뭐냐면 일부 이렇게 돌아간 게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원래 구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구역이 자기 구역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자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스폰테니언, 자발적인 계층성의 자발적이즘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 이제 늘어서 있는데 이 방향이 뭐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늘어서는 게 아니고 그냥 happen to be 그 방향으로 늘어서는 거야.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늘어설 수 있는 거라고. 다만 옆에 있는 놈들끼리는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가지고서 에이 이쪽으로 늘어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그냥 같이 늘어서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늘어서는데 어느 방향으로 늘어설까 하는 것은 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특정한 방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 다시 말해서 자기장이 늘어설 그 방향이 랜덤하잖아. 굉장히 민주적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오드입니까? 디스오드입니까? 그 오드, 작은 구역 내에서는 오드가 있지만 그 방향이 아무 방향이나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메트리가 어느 정도 큰 스케일에서는 있다는 얘기고, 큰 스케일에서는 디스오더, 작은 스케일에서는 오더. 그게 이제 자기 구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정말 글로벌한 마크로스코픽한 어떤 질서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특정한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방향으로. 그렇지만 그 방향 자체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북쪽으로 늘어섰다고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 늘어서야 되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그 방향이 아무 방향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 시스템은 그 underlying rotation symmetry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는 시스템인데 어떤 그 시스템의 상태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이라고 해요. 즉 인터랙션이나 혹은 해밀턴이나 뭐 라그랑제 운동 방정식 이런 것들은 전부 어느 방향이든 좋다 허가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상태, 특히 이제 이 기저 상태, 시스템의 기저 상태는 나는 이 방향으로 늘어서겠다 하고 특정한 방향을 그냥 골라버려요. 대칭성이 깨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자발적 깨짐이라고 한다고.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뭐라고요 이게? 이게 뭐라고?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 뭐예요?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이나 라그랑지안은 시메트리가 있는데 기저 상태는 시메트리가 깨진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강자성이야. 그게 강자성이죠. 그래서 시메트리 브레이킹에 의해서 생긴 상태가 강자성이다. 네. 저 곡선은 항상 대칭이고 퇴곡선이에요? 이게 꼭 대칭이냐? 뭐 어림잡아서 대충 대칭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물질의 아주 디테일에 따라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뭐 좀 이 근처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대칭. 그러면 시메트리가 깨졌다는 기저 상태의 그 시메트리가 깨졌다는 게 강자성 자체는 비가역적이라는 뜻인가요? 이 두 개는 이 히스테리시스하고 대칭성의 깨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히스테리시스는 이건 구역 때문에 자기 구역대 도메인 때문에 생긴 거고, 그 시메트리의 깨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역 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역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구역 없이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지금 뭐냐면 익스터널 필드가 0이라고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상자성체 그 스핀들이 있으면 이 스핀들은 그냥 랜덤하게 이제 있다고요. 전체에서 랜덤하게 있는데 어쩌다가 얘들이 서로 어떤 굉장한 규칙성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란하게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강자성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강자성이 된다 그러고, 그냥 랜덤하게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상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질문이 뭐였지? 저기서 한번 기저 상태를 벗어나면 요 왔다 갔다 하는 곡선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자기 구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H가 없어진다고 해서 랜덤, 근데 이제 여기 H가 어떤 방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봐. 내가 H를 그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봐요. 그럼 이 H는 여기 이 상태는 뭐냐 하면은 이 상태가 총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그려가지고서 이 자기 구역을 갖다 다 정렬을 시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반대로 어느 정도 그려가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걸면은 처음하고는 다르지만 또 다른 하나의 랜덤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걸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핀이 정렬해 있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밑으로 딱 걸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그네틱 필드가 더 바뀌었으니까, 밑으로 바뀌었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쪽 스핀은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방향은 다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Right? 그러니까 어떤 중간적인 어떤 상태에서 얘는 일로 돌아가다가 말고 얘는 일로 돌아가다 말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중간에 보면은 다 랜덤한 상태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반대로 가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다시 랜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랜덤 상태가 오리지널한 이 구역이 예를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이 상태에 왔을 때에 얘가 원래 있던 방향으로 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야. 왜냐하면 랜덤하게 되는 방향은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어? 일렬 정도로 늘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right? 잠깐만.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 도메인들이 있어도 한 가지 코멘트가 도메인이 있어도 얘는 강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안에서는 강자성이니까. 그래서 이 물체는 이 철은 강자성인 물체입니다. 철이. 어떤 특별한 이게 완전히 이 내부에서도 그냥 멜트해 녹아가지고서 그냥 이게 랜덤해지기 전까지는 이 물체는 도메인이 있어도 각각의 도메인으로 나눠져도 스틸 강자성인 물체예요. 오케이? 근데 외부에서 걸면은 이 도메인들이 다 통일을 해서 전체적인 큰 자석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내부에서도 이 도메인 안에서도 각자의 그 영역 안에서도 랜덤해지는 그 템퍼러처를 뭐라 그러냐면 큐리의 템퍼러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전체적인 강자성 자체는 일정한 건데. 그렇죠. 이 강자성인 거, 이 도메인으로 있어도 이건 강자성이야. 응? 그래서 이제 이 강자성에 있어서 이 히스테리시스가 도메인 때문에 생긴다. 도메인으로 쪼개져 가지고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전체가 그냥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죠. right? 전체가 이만한 자석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하나를 그리면은 끼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히스테리시스가 안 생긴단 말이야. 강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물체의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 스핀들이 다 정렬되어 있으면 강자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구역과 구역이 전체가 그걸 이제 도메인이라고 그러고 이 구역들이 통일이 되면 큰 자석이 되는 거고 통일이 안 되면 그냥 작은 자석으로 있는 거고. 상자성은 뭐예요? 그냥 원자 한 개 단위에서 그냥 랜덤하게 있는 거죠.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도메인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하고 같거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다른 학생들?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에 도메인이 있고, 여기에 지금 두 개만 생각하죠. 도메인 두 개.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요 놈들은 요들 사이는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사이도 최적화되어 있는데 요 놈하고 요 놈 사이는 최적화가 안 돼 있잖아요. right? 최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최적화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가 허용되느냐, 그런 문제. 아주 좀 퀘스천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 서피스가 있어, 도메인과 도메인이 만나는 곳에서, 그래서 이 도메인의 이 면적에 비례하는 어떤 코스트가 있어요, 실제로. 코스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하고 에너지 사이의 컴피티션입니다. 결국은 엔트로피와 에너지 사이의 컴피티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상태가 다 같은 방향으로 이제 늘어서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미니마이제이션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확률상으로 낮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랜덤하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에너지 코스트는 들지만, 그렇게 되는 어떤 확률은 어떻게 돼요? 크다고요. 그래서 그 확률과 에너지 사이에 싸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밖에서 이제 이 자장을 걸면은 이 자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자장과 각각의 마그네틱 모멘트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워낙에 뭐냐면 이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그 뭐라 그럴까, 이 구역에 있어서의 엔트로피와 에너지 사이의 싸움을, 이 밸런스를 깨고, 이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뭐냐면 이 엔트로피가 아니라 에너지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만 따지면 왜 이제 복종하는 게 좋은 거냐? 편하거든. 자기장은 일을 못하지 않나요? 응? 자기장은 일을 못하는데 에너지 편을 들어주시는 일은 못해도 힘은 가할 수 있지. 게다가 토크는 일은 그렇죠. 토크는 가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스핀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핀을 돌리는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뮤.B. right? 그래서 뮤가 B의 방향과 나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게 나란하면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니까 좋고 에너지가 낮죠. 나란하지 않으면 코스트가 된다고. 그러니까 왜 도메인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주어진 에너지 상태에서, 주어진 온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와 에너지 사이의 컴피티션 때문에 이 엔트로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는 거죠. 예. 엔트로피를 도입하더라도 그 도메인의 지금 스케일이 분자 스케일보다 더 큰 셀로 나눠지는 이유는 설명 안 되죠? 어떻게? 엔트로피 이 분자 스케일보다 커지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도메인이 그 원자 하나하나의 그게 아니라 약간 더 살짝 더 매크로스코픽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태가 전체적으로 봐서 엔트로피와 에너지를 적당히 뭐라 그럴까? 작은 로컬한 스케일에서는 에너지가 이기는 거고, 전체적인 크기에서는 엔트로피가 이기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온도가 아주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멜트다운 해가지고 완전히 엔트로피가 이기는 거예요. 모두 전 스케일에서. 시스템의 온도를 완전히 낮추면 저런 도메인과 도메인이 이제 스트럭을 하는, 이게 스트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 전체 시스템의 그 에너지가 얼라우하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절대 영도 근방으로 가면은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에너지가 완전히
위너예요. 이제 하이티시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이 자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강자성을 만들어내는 이 성질하고 초전도체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강자성체 말고 이 반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강자성은 모든 스핀들이 같은 방향으로 늘어서는 거고, 반자성이라는 것은 아주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반자성이라는 거 가만히 있어봐. 안티페로만. 반자성 말고 이게 뭐라고 그래? 내가 말을 좀 잘. 반자성은 우리말로 다이아마그네티즘이죠, 그렇죠? 반자성 말고 그럼 뭐라고 그러지? 안티페로마그네티즘이 있고 안티페로마그네티즘이 있어요. 반강자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반강자성이라는 게 안티페로마그네티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페로마그네티즘은 강자성, 그건 이제 업 이렇게 되는 거고, 반강자성은 뭐냐면 하프 반이 아니고 반대 반자. 그러니까 업 다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오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드가 있죠. 그렇잖아요. 업 다운 얼마나 규칙적입니까? 그러니까 오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탈 스핀은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토탈 스핀이 좋은 하나의 오드 파라미터가 아닌 거지. 페로마그네티즘에서는 오드 파라미터가 0이냐 아니냐가 하나의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대변하는 데 비해서 반강자성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웃한 것들끼리 스핀을 갖다가 도를 바꿔 가지고서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업 다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시 업이 돼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오드 파라미터는 좀 다르지만 새로운 종류의 업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안티페로마그네티즘하고 새로 나온 그 초전도체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센스에서냐면은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에 뭐 이 소위 말하는 어떤 도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없는 상태에서는 반강자성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도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슈퍼컨덕터로 진행이 되는.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요. 구체적인 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마그네티즘과 슈퍼컨덕터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